우리 박근혜 탄핵 시위 국면에서도 이제 검증이 된 건데 네. 15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약간 뒤집어져요 상황이.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바꾸는 흐름이 되죠. 그 연구에서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150만 명. 그게 그러니까 이제 150만 명의 더 정확한 건 사실은 그 국가의 인구수를 이렇게 해서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50만 명이 시위에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군중들을 와가서 단죄를 내려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프랑스 혁명 때 그걸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는 잘했냐 그러면 그런 평가는 못 받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게가 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와 하고 가면 끌어내려서 역적도를 패거리를 죽여야 되는 거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뭔가 유지해야 된다. 임기 단축이다. 이런 건 와닿지가 않아요. 탄핵 소추, 직무 정지.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고 사이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쪽에 더 군중들은 집착을 하게 되죠. 민주당은 6개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을 주장하니까 1년이 딱 중간인데 1년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월 정도에서 이게 또 너무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답답하고 아까 말한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장 이렇게 그러니까 9개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윤 대통령이 결국 역대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끝이 난 거죠. 이미 끝났다. 지금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즉각 탄핵되거나 즉각 하야를 하기 전까지 이 시위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이제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렇지만 분노죠. 그러니까 시위가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앵거, 분노거든요. 실제로 분노. 이제 유럽에서도 어떤 집회나 이런 걸로 할 때 우리가 이제 현상을 나타낼 때 분석을 해보면 분노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분노하죠. 연령대 가릴 것 없이. 왜냐하면은 국정을 못한다는 것과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는 이런 앵거, 분노의 현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망으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가장 크게 실망할 때가 어떨 때냐면 뭐 가령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때의 실망은 어떤 잠깐의 실망 내지 기분적 실망이죠. 근데 정말 실망, 안 돼! 이런 상황은 언제냐면 경제적 손실이죠.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분노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실망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면은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해소가 잘 안 돼요. 이른바 앵거에서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 익스펙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노 익스펙테이션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짜증을 집안에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나죠. 쫓겨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스스로를 쫓아내서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반도체의 직접도가 높아질 때 황해 법칙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어떻게 배의 법칙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보통 이런 답답함이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냐면 보통 한 0.5%씩 증가를 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증가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즉 시작된 시위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0.5%는 한 5%. 그러니까 대략 2배 정도 가까이 높아지는 거죠. 2배 정도 가까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12월 3일이니까 1월 3일이 되면
이 시위의 규모가 지금 가령 한 20만 30만이라면 한 달 뒤에는 50만 60만 여기 이제 가중값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대략 이게 한 70만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죠. 12 이제 1월 초의 경우에 1월 초에만 그렇죠. 가도 예.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70만이라는 것은 70만의 2배니까 2월 3일까지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일정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게 뭐 임기 단축으로 가는지 탄핵 소추로 가는지 그게 안 나오면 이 답답함이라는 게 그대로도 2배가 높아져서 10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략 2월 3일경이 되면 200만이 되겠죠.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건 200만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큰 이슈가 되거든요. 3월 3일은 뭡니까? 3월 3일은 뭐예요? 3월 3일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되면은 더 큰 이 복잡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야 간의 어떤 구심점이 접점이 안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1월 3일경에 70만 그 다음에 2월 3일경에는 150만 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제 빨리 뭔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학자가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잠깐 제가 약간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네. 여성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제 지난 우리 박근혜 탄핵 시위 국면에서도 이제 검증이 된 건데 네. 15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약간 뒤집어져요 상황이. 그게 그게 어떤 역사를 바꾸는 흐름이 되죠. 그 연구에서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150만 명.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150만 명의 더 정확한 건 이제 사실은 그 국가의 인구수를 이렇게 해서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50만 명이 시위에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여론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버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간문은 1월 3일 날에 뭔가를 내놔야 돼요. 굉장히 정교한. 1월 3일에 그렇죠. 까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이제 2월 3일까지 뚝이 뚝뚝뚝뚝 무너져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재설명을 이게 실제 이론에 있는 거예요.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이걸 국민의힘에서 누가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초로 우리가 뉴스원에서 공개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제 무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재표결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계속 불출석한다고 하면은 이 거듭하면 할수록 이게 혹시 이 여론의 이 들끓는 민심이 가속도가 붙진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른바 계속 하는 것이 앵거 지수를 높이는 거죠. 앵거 지수를 높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 expectation 이른바 기대가 그렇죠. 없다. 기대 없는 기대 무기대 지수를 네. 높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사람의 시위의 숫자를 조금 더 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50만 명에 대한 도달 시점을 빨리 앞당길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집회 추산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한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월 3일로 예정됐던 것이 그러면 1월 한 중순 시점에도 도달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것은 거의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임기 단축도 나름 대안인 것 같은데 왜 탄핵 소추 쪽에 더 군중들이 무게가 실리느냐. 그런 이제 뭐냐면 이른바 군중 심리라는 것은 유지와 그 다음에 이른바 이 엔드 끝장을 내는 걸 보면 끝장을 내는 쪽에 좀 더 여론이 수렴이 돼요. 끝장을 내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은 이쪽에 더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질서 유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얘기하지만 군중들은 질서보다는 이 단칼에 끝내는 이쪽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18세기죠. 이게 프랑스 혁명 때를 보면은
그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단두대. 그래서 네. 이른바 단두대라는 것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군중들을 와가서 단죄를 내려야지 단죄.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메커니즘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프랑스 혁명 때 그걸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는 잘했냐 그러면 그런 평가는 못 받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게가 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와 하고 가면 끌어내려서 역적도를 패거리를 죽여야 되는 거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동학 혁명이 일어나고 동학 운동이 일어나고 이래도 역으로도 그걸 제압할 때도 일살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지처참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중 심리는 뭔가 유지해야 된다. 임기 단축이다. 이런 건 와닿지가 않아요. 탄핵 소추, 직무 정지.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고 사이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쪽에 더 군중들은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이제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조기 퇴진 시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얘기하는 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든지 항상 일정이 나와야 돼요. 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아무리 대선 빨리 해봐야 6개월이야.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억나실 거잖아요. 8년 전에도 12월 초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5월 달에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이번에는 더 걸릴 수가 있어. 왜? 이번에는 학습 효과에 따라서 보수 정당이 와르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 부결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끌고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힘은 권력 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제로 가자. 곧 이걸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구성을 해본다면 그래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버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1년 6개월. 지방선거 때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 여부를 내년에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붙이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 중에서는 솔깃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앞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분한 재판 선고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이 정도 1년 6개월이면 공직선거법은 한 3심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재명 대선 후보 싹을 잘라버리고 대선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가 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시간도 지나고.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린 탄핵이다. 그러니까 하야가 제일 좋겠지만 하야가 힘들면 탄핵이거든요. 그럼 6개월이야. 그래서 저는 6개월과 1년 6개월 사이인 여기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절반값만 생각하면 1년이죠. 1년이면은 어느 정도 2심 재판도 나올 수 있고 잘하면 3심 재판도 나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렇게 판단하고 좀 접촉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은 결사하면 안 되겠죠. 근데 민주당에 지금 힘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걸 조정할 때 절반이 아니라 자 우리 두 분 여기 앵커분이 계셨는데 우리 신앵커는 나는 6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앵커께서는 3개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앵커가 조금 뉴스원에서 힘이 세 보여. 그러면은 딱 중간으로 오면은 왠지 뭐 4개, 5개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야. 올해 조금 더 이쪽 힘이 세니까 4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6개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을 주장하니까 1년이 딱 중간인데 1년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월 정도에서 이게 또 너무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답답하고 아까 말한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장 그러니까 뭐 9개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9개월이면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한 2심 정도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9개월. 그렇죠. 그 보통 그러니까 원칙대로면 그 늦어도 6월에는 3심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이제 중론이던데요. 그런데 네. 말씀드렸듯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뭐 또 이런저런 뭐로 또 이제 탄핵되고 뭐 이래서 뭐 검사 탄핵 뭐 이런 거면 저희 지연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다 계획일 뿐. 그것까지 좀 여유분까지 그렇죠. 둬서 이렇게 9월. 국민의힘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접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지금은 국민의 힘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지점이 되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치 공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로 제일 중간은 1년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학정심까지 다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그게 안 되면 2심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한 9개월 정도 뒤에 내년 9월이 이제 대선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여론 눈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버티기에 좀 돌입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를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 전부 다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잖아요. 명약관화한 거일까요? 전부 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선거가 됐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니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또는 대통령 하야해서 빨리 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내년 6월달 또는 7월 초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이른바 썸머 대선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 국민의힘은 또 친윤이든 친한이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임기 단축, 직무 정지고 최대한 그러면 대선을 늦추면은 국민의힘의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6개월을 늦추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거다. 네. 그럼 1년인데 1년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냐? 민주당도 민주당 고집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은 6월일 테니까 6개월일 네, 테니까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9월 정도로 맞추지 않겠냐라는 내년 분석을 9월. 하는 예,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잖아요. 예. 이때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윤 대통령이 결국 역대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지지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지지를 해줄 것인지 이거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끝이 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끝났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13%잖아요. 네. 부정이 80%고 이걸로 사실은 뭐 거의 끝이 났다. 그러니까 한국 갤럽도 명백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는 시점부터는 조사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 직무 정지가 됐고 이제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4%는 뭐하고 5%는 뭐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0%든 17%든 뭐 지금 관계 없는 상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찬반 이 양태를 보면은 표결 전부터 이제 각자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찬반으로 좀 의원들끼리 좀 갈리는 상황이고 실제 당